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라인에서 텍스트 모드로 DB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그리고 테이블에 행과 열을 집어넣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봤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런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PHP My Admin이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학기 초에 설치한 웸프 스택의 일부분으로 함께 설치가 됐어요. 다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우리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설치한 빈나미 웸프 스택 밑에 보면 매니저 윈도우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MySQL 서버랑 아파치 서버가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러닝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탭에 보면은 두 번째 버튼에 Open PHP My Admi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Open My PHP Admin 하면은 이와 같이 웹서버도 함께 러닝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실행될 겁니다. 아마 이거 처음 우리가 설치했을 때 사실은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봤던 건데 물론 여기 언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한국말로도. 그런데 일단은 SQL 언어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잉글리시로 언어를 선택하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그인 어카운트는 루트고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설정했던 패스워드 123123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o 하면은 이제 PHP My Admin이라는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거의 이해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개의 리스트가 나오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요 항목들이. 그리고 우리가 봤던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느라고 넣은 것까지 있는데 Information Schema, MySQL, 그리고 Performance Schema, Test 이건 디폴트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Accounts라는 것, 그리고 MyUserDB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DB고 그것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씩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DB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는 그 DB가 갖고 있는 일단 테이블의 종류들이 쭉 리스트업 되고요. 일단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디폴트로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거의 40개였나요? 아마 60개였나요?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그 테이블이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왼쪽 리스트에는 그 테이블, 즉 이 DB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쭉 리스트업 되고 있습니다. 다시 콜랩스를 시킬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왼쪽에 이런 DB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유저 테이블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실험했던 여러분들 자기 컴퓨터에 어제 실험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DB만 있는 거. 이렇게 안에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No table found in database란 말이 이렇게 오른쪽에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번 쭉 그냥 어떻게 워킹하는지 버튼 워킹하는 걸 실험해보는 셈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우선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걸 어떤 거를 봐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어카운트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서 이 멤버를 만들어 넣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라는 거 안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그 멤버 테이블에 대한 모양이 좀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그리고 이 멤버 테이블을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하면 지금 왼쪽에 메뉴에서 멤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멤버를 선택을 하면 그 테이블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테이블 안에 행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테이블 모양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4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컬럼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사실은 DB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그 DB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거에 대한 그 메뉴들이 여기 위에 리스트업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멤버, 즉 테이블을 선택하면 그 테이블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정리가 된 그 커맨드들 또는 그 기능적인 면들이 이 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보통은 테이블에 대해 직접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그러니까 일단은 DB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DB에 가서 어카운트라는 DB에서 테이블이 지금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create table이라는 게 항상 같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멤버 말고 여기다가 또 다른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DB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거는 한번 살펴만 보고요. 이제 DB를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어 넣는 것까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테이블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테이블 가지고서 그 테이블의 행과 그리고 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매니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버튼들이 있어서 그 에디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즉 에디트를 누르면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값들, 유저 넘버가 2였고 유저 퍼스트 네임이 길동이었고 유저 라스트 네임이 홍이었고 유저 에이지가 50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를 우리가 한 55세로 바꾼다. 바꿔 놓으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요. 그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은 SQL 문이 실행된 결과가 어떤 문장을 썼고 결국 실제로는 소위 배경 화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텍스트 커맨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한 텍스트 커맨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텍스트 커맨드 윈도우 창에 SQL에서 페이스트 하면은 똑같은 첫 번째 행의 마지막 컬럼 필드 값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PHP My Admin의 목적 중에 하나는 DB를 우리가 다룬다기보다는 PHP를 가지고서 DB를 만들어서 고쳐 쓰고 이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PHP 안에 넣을 SQL 커맨드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 라인을 지운다 할 때는 여기 delete라는 그런 커맨드가 있죠. 여기 버튼으로 다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거는 좀 그렇고 마지막에 두 번째 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걸 delete를 누르면 오케이 누르면 한 라인이 지워지고요. 그죠? 레코드도 지울 수 있고 우리가 근데 그 레코드를 지우는데 사용된 커맨드가 함께 같이 출력이 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누르면 이 테이블의 그 구조를 우리가 조금 쉽게 또 알 수 있도록 4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컬럼의 타입, 우리가 디스크립션이라고 불렀던 용어를 기억할 겁니다. 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필드 값 또는 컬럼 값 이런 것들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change, drop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SQL이라는 탭을 하면은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DB 안에서 어떠한 거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면 이런 커맨드문을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서치 기능이 있고요. insert, export, insert는 좀 알아야겠네요. 이거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행을 추가할 때는 요 insert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 행 그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입력이 되는데 한번 지금 만들었던 거 기존의 걸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유저 넘버는 오토 인크리먼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고요. 유저 퍼스트 네임 이름을 한번 아무거나 앤드류 톰슨이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리고 에이지는 그냥 황당하게 100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Go 누르면
제가 지금 입력하는데 썼던 커맨드 SQL 그 문장이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어카운트라는 DB에 멤버라는 테이블에다가 한 행을 집어넣을 때 그 넣어야 될 요 내용을 이렇게 주고요. 그죠? 유저 넘버 요런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비워놨으니까 널이 드는 거고요. 앤드류 톰슨 100을 이렇게 즉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브라우즈를 보면 브라우즈는 그 테이블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 보면 제일 마지막 라인에 앤드류 톰슨 100세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엑스포트 임포트는 아직은 우리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또 필요할 경우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외부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외부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용도는 없고요. 여기 지금 그 윈도우 사이즈 때문에 제가 폰트 사이즈 커서 이게 다 안 보였는데 탭이 프리빌리지, 오퍼레이션스, 트리거 등등 좀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DB 또는 테이블들의 그러한 사용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지 그리고 또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버튼으로 좀 더 쉽게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연습 삼아서 이제 DB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DB 안에 테이블을 넣는 거를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클래스 홈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프랙티스 하라고 지난 시간에 테이블과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요. 즉 이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레코드는 우리가 입력하는 만큼이겠죠. 그런데 각 필드의 그 타입,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요 첫 번째 그림 테이블이라는 거에 사실은 그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너무 작으면 안 보이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안한 거는 소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컬럼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 아이디 이름을 컬럼 그 필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함직한 그러한 그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디는 그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 숫자 그 오토 인크리먼트로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인티저 타입이고 이메일 패스워드, 뭐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null 값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그 5개의 컬럼으로 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값들로만 유니크한 값들로만 넣으라는 그런 우리가 constraint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primary key가 바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주라고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메일도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지만 유니크하게 왜냐하면 사용자 요즘에는 그 사용자 아이디로 굳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하는 그 또는 크롬에서 하는 방법들인데 왜냐하면 이메일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new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테이블을 한번 만드는 것까지 차근차근 한번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나갔다가 한번 들어올까요? 제일 첫 그 화면부터 한번 연습 삼아서 시작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PHP MyAdmin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 처음 보이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디폴트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환경인데요. 이 왼쪽에 첫 번째 보면은 new라고 있죠. 요걸 new를 누르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create database에서 database name collation 나오는데 이 collation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셋을 선택하는 건데 디폴트 있는 거를 그냥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물론 밑에 요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존에 여기 보이는 요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데이터베이스를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줘볼까요? 유저 어카운트라고 한번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유저 어카운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서 create 누르면 지금 왼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일단은 empty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냥 유저를 한번 유저라고 유저스라고 할까요? 사용자들이니까 유저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여기 제일 처음에 컬럼을 먼저 넘버 오브 컬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의하면 우리가 컬럼을 몇 개 만드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드니까 요거를 뭐 화살표로 해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컬럼으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겠다. 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활자체를 좀 키워서 그 전체가 다 안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요 끝까지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5개의 필드에 이름을 다 써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만들어 놓은 요 그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건 저는 아이디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하나씩 할까요? 아이디인데 타입은 인티저, 그리고 뭐 랭스는 인티저일 경우에는 그냥 인티저 포맷으로 그냥 주면은 랭스를 굳이 우리가 선언할 필요 없고요. 디폴트 값 none 아무것도 없고요. 아직은 콜레이션 어트리뷰트 별로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인덱스에 primary라는 걸 선택하면 내가 이거를 primary 키, 주 키로 사용하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 underscore i라는 게 바로 오토 인크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증가시키겠다. 보통 우리가 사용자들을 입력을 받으면 사용자 아이디도 중요하지만 몇 번째 사람인지 그 순서를 다 정해서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똑같게 하면 될 겁니다. 이메일은 마카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메일 길이를 얼마로 맥시멈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50문자 정도 우리가 그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할 거 없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는 타입은 역시 마카로 또 해야겠죠? 패스워드 길이는 그렇게 길게 안 할 거니까 한 30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first name 이것도 마카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 30문자 정도. last name 이것도 마카로 한 30문자 정도. 지금 보면은 그 두 가지 타입만 썼네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그 마카하고 길이만 좀 차이해 준 거. 그리고 아이디는 인티저 타입.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메일은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지만 유니크하게 설정을 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유니크라는 키를 이렇게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물론 우리가 폼이나 아니면 PHP 안에서 그 밸리데이션 할 때 그걸 다 검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DB 안에서도 절대 똑같은 이메일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카운트 이름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보면은 Save라는 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테이블의 그 형태를 그냥 세이브를 해버리면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선택된 유저 어카운트 안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테이블이 이렇게 지금 하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계속 그 DB 안에 테이블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버튼이 또 하나 있어서 더 만들려면 더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테이블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브라우즈는 테이블이 데이터가 있을 땐 보여지는 건데 지금 테이블이 제로 로라고 여기 딱 설명이 되어 있죠. 아무 입력된 값이 없어서 테이블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되는 거고요. 그 테이블 스트럭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각각의 필드의 이름, 타입, 뭐 등등 뭐
오토 인크리먼트인지 아닌지 그런 그 프라이머리 키인지 등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SQL은 그 SQL 문장으로 요 언제든지 우리가 DB 안에 그리고 테이블을 다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뭐 서치 기능, 인서트, 엑스포트, 임포트 있는데 일단은 인서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떤 거를 넣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샘플로 하나 여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꼭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그런 데이터 값으로 한번 넣어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제 이메일 어드레스랑 제 패스워드, 뭐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사용자 임의로 만들어서 지금 막 넣었는데요. 한번 그런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넣어 보세요. 일단 디폴트로는 보통은 그 한 두 개의 행 정도, 지금 보면 디폴트 값이 그냥 그럴 뿐이에요. 집어넣을 때 한 줄 한 줄 넣게도 되지만 이렇게 아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해가지고 두 개의 행을 넣을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한 줄 한 줄씩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그냥 디폴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기 개인 그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 셈 치고 자기 이메일 어드레스를, 저는 제 걸 쓸게요. 그리고 우리가 인서트 밸류 했던 거를 여기는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패스워드는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리고 first name 제 이름 쓰고, 또 하나 두 번째 줄에다가도 한꺼번에 두 개의 입력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제 또 다른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도 좀 그건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그 패스워드를 그냥 집어넣는 그런 것뿐이 얘기만 한 거지, 사실상 얼마든지 패스워드는 루트마저도 못 보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우리가 펑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패스워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그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바로 요 세 번째 컬럼이 그거예요. 보면은 패스워드에 요 펑션이 있죠. 여기 보면은 펑션이 여러 가지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서 요 패스워드라는 요 펑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얘 값은 패스워드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면 알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있질 않고요. 엔코딩된 그런 그 방식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뭐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더 사실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이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어쨌든 뭐 일단은 그건 잠깐만 비워놓을게요. 딴 거는 뭘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first name. 자, 제가 일부러 그 마지막 거는 또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디폴트 값이 사실은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또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SQL 문이 딱 뜨면서 모든 실행문이, 그러니까 어떤 걸 실행하든지 간에 항상 그 PHP my admin 안에서는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실제로는 SQL 문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로 타이핑 했던 거를 그 사용자 입력을 좀 편하게 해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실행되는 건데, 실제로 실행된 커맨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이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설명, 또는 어디서는 여기 패스워드를 써 원인까지도 그 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그 두 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브라우즈가 바로 그런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브라우즈를. 그러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두 개의 행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 행의 패스워드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엔코딩 돼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엔코딩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 거는 그냥 텍스트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측면에서 패스워드는 이렇게 하는 게 함수 선택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일부러 제가 last name 그 뒤에다가 하나를 비워놨는데 우리가 한번 구조를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의 스트럭처를 한번 가서 봅시다. 스트럭처를 가서 보면 지금 보면은 디폴트 값이 그냥 그 아무런 말도 없었고요. 너를 허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무런 값이 안 들어와도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지는 않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걸 주려면 이 null 값이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디트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first name 말고 last name을 null 값을 허용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또는 포맷을 바꿀 때 여기 그 연필 모양의 아이콘 옆에 보면 change라고 있죠. change. 요 내용들이 에디트에 사용이 됩니다. 에디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st name을 제가 change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요 last name의 컬럼에 뭐 타입이 뭐고 길이가 얼마고 컬레이션 어트리뷰트 널 값을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디폴트 값을 우선 우리가 한번 널로 한번 줘 볼까요?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을 널 주면은 자동적으로 널이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허용하는데 널 값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세이브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입력할 때 별로 컴플레인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last name의 값을 안 넣었는데 안 넣는 게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행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인서트를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어카운트를 한번 여기 이메일을 한번 또 user01 한메일.com이라고 그러고 뭐 패스워드는 123 user0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고요. user first user 01 뭐 이런 임의로 이름을 한번 넣어본 거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역시 실행할 때마다 실제로는 네가 그 실행한 커맨드는 이거다라고 설명이 나온 거고 요 위에 파란색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석세스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 가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입력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행 하나하나 얼마든지 우리가 에디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유저네임의 first name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에디트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를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핫메일로 핫메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거 하면 되고요. 자, 아주 그 짧은 내용을 했지만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행을 지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 딜리트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통 DB 안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테이블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우리가 또 New라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요. 등등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테이블을 다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던 다양한 테이블 만드는 예제를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맷으로 테이블이 한번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있는지 등등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의미에서 여기 그 앞에 했던 뭐 이 people이라는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또 연습으로 각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서 여기 보면은 유저 어카운트, 그러니까 DB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그 지금 저 거는 하이드 돼 있어서 안 보였는데 이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죠. 즉 우리가 DB를 만들면 그 DB를 사용할 수 있게 어떤 add
그러니까 사용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add user를 통해서 사용자 이름 그리고 사용자 패스워드 등등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빌리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요. 모든 그 권한을 다 줄 수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DB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DB마다 다른 프리빌리지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가 한번 요거는 지우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만든 것 중에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게 있죠. My User DB라는 게 있는데 My User DB 테이블을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려면은 일단은 가장 그 프론트 페이지인 홈을 방문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한번 관장하는 이 탭을 선택한 후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죠. 조금 전에 만든 것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한 다음에 drop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지우는 방법은 drop이라는 걸 쓰면 되죠. 그러면은 요 그 DB가 왼쪽에서 사라지는 거 알 수 있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지난 시간에 만든 걸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요 어카운트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거를 어카운트라는 DB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후에 이 테이블을 아예 그 지우는 방법은 여기 제일 끝에 여기 빨간색으로 드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드랍을 누르면 뭐 지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 여기서 그 버튼화해서 다 제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실험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